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마감 종가 확인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3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무대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례 없는 380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과 회사채 매입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연준의 대규모 대출 지원 발표도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나 봅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은 날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통제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지원하고 또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3대 지수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960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코로나19에 대응한 부양책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발언을 하자 다시 상승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상원 통과에 실패하면서 이내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 가까이 하락해 18,59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역시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낙폭을 키워가는 듯 했지만 다행히 다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27% 하락했고요. 6,86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하락 출발했습니다.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3% 가까이 빠지며 마감을 했는데요. 2.93% 하락해 2,23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듯 미국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증시는 하락한 반면에 상품 시장은 대부분의 자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금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난 밤 사이 가장 큰 뉴스는 연준이 바주카포를 쏘아 올린 거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하게 되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유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 1,700달러에서 1,500달러 밑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금 가격이 내려오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뿐만 아니라 이 양적 완화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어주면서 금 가격이 오늘 하루 동안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5.24% 오르면서 1,562.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역시 급등세가 현재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양적 완화에 돌입한다는 내용 가운데 이번에는 회사채 시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부도 위험을 좀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원유 수요를 줄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제한 등 이런 여러 가지 원유 수요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는 4.6%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원유 유가 시장에도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산 매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채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0.8% 밑으로 내려가면서 0.746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여전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2.54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과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받은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엘에리언의 전망입니다. 엘에리언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말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시장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사입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언즈 수석 경제자문은 최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포켓 밸류, 주워 담을 만한 좋은 기회들이 나오고 있지만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말인데요. 그는 방어적으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 중 변동성에 대한 욕구, 즉 변동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투자를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회복할 수 있는 기업,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 기업들이 강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다면 매우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기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며 오락가락하는 시장을 두고 많은 평가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여러 가지 평가와 분석을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연준에서 발표했던 무제한 양적 완화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준이 무제한으로 자산 매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연준은 7천억 달러의 그 자산 매입 규모를 밝혔었죠. 여기에 채권이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국채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필요한 만큼 제한을 두지 않고 오픈 엔디드라고 이야기를 썼는데요.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연준은 또 특별하게 회사채 시장에 처음으로 개입한다고 밝혔고요. 투자 가능 등급의 증권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회사채 매입을 수행하는 기구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어서 회사채 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용 경색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대출 시장에도 개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기구를 도입했는데 자산담보부 대출 창구를 도입해서 신용카드 대출 담보부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대출 담보부 증권 이렇게 소비자들이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그들의 증권을 사들여서 그들의 이 돈줄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브리클리 자산운용의 피터 부그바는 우리는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시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식업계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라떼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피자는 좀 필수적인가 봅니다. 피자헛에서 3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조리사와 매니저 그리고 판매직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피자헛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다른 식당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비대면 배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이 어려워지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데요. 피자 수요가 따라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빅 디퍼이라는 이 피자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피자헛을 소유하고 있는 연 브랜드의 주가가 이에 따라서 함께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주로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소비 트렌드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비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회사의 기업 문화도 바뀌고 이것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는 줌 비디오의 경우에는 지난 밤사이 거의 20%나 급등하는 그런 비슷한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보잉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 밤사이 보잉의 주가가 꽤 크게 급등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애틀에 있는 보잉의 공장을 2주 동안 셧다운한다. 그러니까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자면 시애틀 공장을 2주간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워싱턴주에서는 보잉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몇몇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에서는 가동 중단 그리고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잉은 이번에 그 시애틀 공장을 가동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내려진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항공사와 운항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보잉은 737 맥스 기종 때문에 운항 중단 사태로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여느 때처럼 비행은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주요 외신들 살펴봤습니다.